안녕하세요. 유지연의 류플릭스 오독오독을 중심으로 한 특수교육 용어사전. 용어사전에 나오는 특수교육의 어떤 그 기본 용어를 중심으로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임용고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무료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서 가장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려움과 맞서 싸워보도록 하는 겁니다. 피해보는 것들도 있고요. 또 맞서 싸워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맞서 싸워보고 싶었고요.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좀 가져보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강의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유튜버는 구독으로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건요, 이렇게 딱딱 정해주는 것은 정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건 스스로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는 연습을 해야 자기 지식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파워포인트 식으로 이렇게 딱딱딱 해주면 그 안에 스토리가 없어서 단수 남기만 되고 확장되기가, 확산적 지식을 갖기가 좀 어려워요. 정리는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잘 했으면 좋겠고요. 제 나름대로의 그래도 좀 여러분 잘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화와 벌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도 그거 연상선에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이 교육 중재 방법의 핵심이 강화, 벌, 타임아웃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벌은 훨씬 더 지혜로워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독극물이면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화에 비해서도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걸 보면 그걸 가지고 요 화면을 보면은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서의 단서가 좀 있죠. 이게 뭐 하는 장면일까? 어떤 소설의 일부분일까? 이거는 러시아 소설에서 나오는 건데요. 러시아 소설은 대부분 러시아가 좀 어려워요, 말이. 그래서 주인공 도대체 이 사람의 이름이 뭔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이거 고등학교 때 제가 이거 읽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렵게 읽었지만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톨스토이는 설악산 같은 느낌이고요. 이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 그 저자인 도스토옙스키는 지리산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한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이 지금 뭔가 이렇게 뭐 보고 있는데 그 눈은 굉장히 탐욕스러운 눈으로 지금 어떤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눈빛은 이 노파와의 눈, 이 여성과의 눈하고는 굉장히 좀 달리 굉장히 두려움도 있고요. 여기 보면 굉장히 늙어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잘 먹지 못해서 힘들어 보이는 그런 가난한 모습들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검게 되는 이 흉기는 거의 도끼에 가까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도끼로 모습 보여지는데 이 청년이 이 노파를 살해할까 안 할까? 결국 살해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노파를 살해하게 되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폴레옹 같이 위대한 사람들은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천박한 사람들, 특히 이렇게 돈만 아는 이 수준노 같은 연예인들에 대한 생명은 하찮게 여길지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나폴레옹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나폴레옹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런 하찮은 여인은 좀 돈만 알고 남들은 모르는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은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 청년이 생각하고 결국 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문제는 이 사람이 감옥에 갔을까 안 갔을까, 또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좀 보시면은, 시간이 되시면은 뭐 여러 유형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다 두꺼운 거 아니고 요약본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벌이라고 하는 거, 죄와 벌, 이 종교적인 거, 문학적인 거에서 얘기하는 이 벌하고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벌은 조금 다릅니다. 교육학 또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 벌은 결국 뭐냐면 행동 발생의 빈도를 줄이는 중재수단, 행동 발생의 빈도를 줄인다라는 것들입니다. 그 방법은 혐오 자극을 제공하거나 기존의 상황이나 권리나 강화물 등을 박탈하는 겁니다. 제공하는 것은 뭡니까? 혐오 자극, 나쁜 걸 주고요. 그 다음에 박탈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것들을 뺏어 나가는 것들입니다. 기존의 상황, 우리가 에서 뺏어 나간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이 우리가 죄에 대한 원죄, 기독교 얘기하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죄를 지어서 쫓겨나요. 그것도 벌이죠. 근데 벌에는 지난 시간에 두 가지가 존재한다 그랬죠. 뭐냐면 정적 벌과 부적 벌이 있었습니다. 정적 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주는 거죠. 제공. 뭘 줘요? 혐오 자극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건 정적 벌입니다. 기존에 원하고 있는 자기가 좋아했거나 뭔가 아무튼 자기 것을 뺏는 거 이런 것들은 부적벌이라고 하죠. 부적벌 이렇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우리가 부적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강화에서 부적 강화, 이집트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얘기했죠. 그것은 이집트는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부적 강화였어요. 근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원하는 곳에서 벗어나도록 한 것은 부적 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게 시험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쫓겨났어? 어디서부터 나오기로 했어? 이런 거 이집트냐 뭐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지만 자기 것을 잘 만들어서 스토리를 이어가면 자기 지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효과가 즉시 발생한다는 거예요. 즉시에 대한 부분이 강한 건 뭐냐면 혐오 자극이 강하면 강할수록 즉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원하는 것이 기존의 어떤 가치가 크면 이게 기존의 상황이나 권리의 강함을 뺏기는 것이 엄청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만큼 즉시 발생하는 거예요. 효과가. 혐오 자극이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즉시 발생합니다. 문제는 지속적이진 않아요. 그 상황이 지나가면 지속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너무너무 엄청나서 그 그림자만 봐도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예외적이지만 대부분의 벌은 효과가 지속적으로 오래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내면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즉시 발생하는 건 대부분 지속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잔재주가 많으면 실력이 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들입니다. 효과 일관성도 비교적 낮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벌 주면 효과가 일관성이 비교적 낮을 수 있다. 근데 요거보다 요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두 중요한 게 요 1번하고 4번 내용이라고 하는데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장점이 또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점은 지속적이지 않은 거고요. 일관성도 낮아요. 더 큰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요? 대체 행동을 배우지만 벌은 나쁜 거니까 하면 안 돼. 거기까지는 알 수가 있어. 근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행동이냐? 그걸 꼭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왜 그동안의 어떤 그 행동 중재에 대한 것에서 벌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왜 긍정적 행동 지원 이런 걸 얘기하느냐? 여기까지만 멈추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대체 행동 잘 몰랐으니까 잘 알려줘. 대체 행동 가르쳐줘. 그게 없었잖아. 벌은 대체 행동, 벌만 주면 대체 행동을 배울 수 없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요 슬라이드 정리합니다. 벌이라는 것은 혐오 자극을 제공하거나 기존의 상황, 권리, 강함을 등을 박탈함으로써 행동 발생의 빈도를 줄이는 중재 수단이에요.
이게 교육학 또는 심리학에서의 얘기하는 벌의 정의입니다. 특징은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이 있지만 지속적이지 않거나 일관성이 적고 가장 큰 문제는 바람직한 대체 행동, 대안 행동 등을 배울 수 없다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 반대가 그럼 대부분 뭡니까? 강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벌의 유형 한 번 더 봅니다. 정적 벌. 혐오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혐오 자극, 아이고 근지러. 더 이상 어떤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또는 행동의 빈도를 줄이도록 하는 거. 부적 벌. 권리 혹은 물건 등을 박탈하고 아까 특정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좋은 환경이 있어요. 환경이나 권리 혹은 물건 등을 박탈하는 것 또는 여기 보면 정적 강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정적 강화 칭찬을 받거나 좋아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못하도록 하여 어떤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 부적벌은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정적벌은 한 가지로 설명을 해놨고요. 부적벌은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걸 박탈할 수도 있고요.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박탈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 여기 부적벌이다. 왜 요거에 자꾸 나오냐? 부적벌을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내용을 요건 반응 대가라고 하고 요건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부적벌이기도 하고 그걸 뭐라고도 한다? 반응 대가라고도 한다. 물건을 박탈한다. 우리 생각해봐요. 물건을 박탈해. 법규를 어겨서 벌금을 내. 내 물건, 내 돈을 뺏긴 거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반응 대가. 선생님으로 떠들어서 점수를 뺏겼어. 그것도 반응 대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적 강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기가 원하는 상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거, 칭찬이라든가 물건, 먹고 싶은 거, 뭐 이런 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걸 타임아웃이라고 해요. 타임아웃. 그러니까 부적벌의 유형 두 가지는 반응 대가와 타임아웃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정적벌, 부적벌. 혐오 자극 제공하는 것은 정적벌. 권리나 물건들 상황에서의 박탈하는 것은 반응 대가. 정적 강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타임아웃. 여기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응 대가. 부적절한 행동의 대가로 기존에 주어진 강함을 토큰, 점수, 금전, 어떤 바람직한 상황을 제거하여서 행동 발생을 감소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뭐 준 것을 뺏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또는 안 줬어도 기존에 있는 걸 뺏는 거 이런 걸 다 반응 대가라고 합니다. 타임아웃. 강화가 제공될 수 있는 상황을 또 물리적으로 격리시킨다. 떨어지는 거죠.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의 빈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타임아웃. 친구들하고 떠들고 있어요. 이렇게 둘이. 친구들하고 왜 떠들어요? 서로 떠들고 있어. 마주보고. 이 떠드는 게 즐거우니까. 서로. 그래서 이 즐거운 것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야, 너 떨어져. 절로 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즐거웠던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하고 사귀고 있었던 이 부분들, 떠들고 있었던 것을 없애도록 하는 그런 못 떠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타임아웃이죠. 이렇게 해서 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적벌, 부적벌, 부적벌에는 반응 대가와 타임아웃이 있다. 이렇게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벌,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죄를 지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해서 벌 받았다고 해서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험을 잘 봐서 더 훌륭한 사람이고 시험을 못 봐서 더 불행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벌을 받았어도 당당한 사람들도 있고요. 벌을 받지 않았어도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법체계, 절대적 권리 이런 부분을 좀 더 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회에서는 좀 종교적, 도덕적인 것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벌의 이 유형들, 그다음에 벌을 왜 써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대한 소설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수험생을 하는데 나름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으니 시간을 잘 보내길 원하시는 분들 중은 한 분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벌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강화, 벌, 타임아웃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나가면서 긍정적 행동 지원, 기타 등등의 부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